안녕하세요, 백구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굉장히 심란하고 혼란스러운데요. 지금까지 주택가격 계속 올라왔죠. 자, 그리고 이제 전세가도 굉장히 아직까진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 자, 오늘 살펴보는 기사만 보더라도 하반기가 어떠한 충격적인 상황을, 지금보다 더욱더 충격적인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지 좀 보여주는 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현재 주춤했던 서울 월간 집값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KB 국민은행 자료를 보게 되면, 자, 5월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지난달보다 0.06포인트 지금 오른 0.8포인트를 기록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살펴보게 되면 강북 지역의 서민 주거지가 특히 많이 올랐다. 그래서 도봉구, 자, 1.92% 올랐고요. 그 다음에 강북구, 노원구. 자, 지금 서민주택들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2019년도, 2020년도에 줄기차게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매매 가격 동향, 그래서 부동산 흐름을 체크할 때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뭐 강북권에 있는 이 서민주택뿐만 아니라 지금 서남부 지역,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 또는 이 경기권의 서남권 일대 주택 가격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한 달 동안 3.4%가 급등을 했고요. 정말 많이 오른 거죠. 이거 미친 폭등입니다. 자, 안산 단원구도 2.52%나 이제 올랐고요. 수원 권성구, 군포 등도 많이 올랐는데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어디가 제일 세냐 상승률로 보면 지금 현재 인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주택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자, 전세도 지금 작년 임대차 입법 시행 이후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안정화됐다라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이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하반기가 이제 많이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상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이제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계속 좀 커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서울시의 이 아파트, 자,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 이 거래량을 좀 체크해 봤는데요. 자, 2021년 1월, 2월, 3월, 4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5월 까지 본다 그러면 아직 취합이 다 됐지 않았기 때문에 뭐 5월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다음 달 정도 살펴봐야겠지만은, 일단 여기에서 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좀 선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월 달까지는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다가 4월 달부터 지금 3월 달 대비 거래량이 좀 늘어났고요. 지금 5월 달 아직 전부 다 취합되지는 않았지만, 왜냐면 실거래 신고가 30일이기 때문에 지금 5월 31일이죠. 자, 오늘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제 한 달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자,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3건이라고 이제 거래가 되어 있는데, 요거보다 좀 늘어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3월달보다 4월달에 지금 강남구의 거래량이 좀 늘어났고, 자, 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뭐 강서구 같은 경우에도 자, 236건으로 3월 대비 4월달에 좀 늘어났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3월달 336건에서 지금 4월달에 390건, 지금 5월 현재까지는 228건인데 거래량이 3월달 대비 4월달에 늘어났죠. 자, 그리고 지금 도봉구도 마찬가지로 174건에서 189건으로 지금 늘어났고요. 지금 동작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3월달 4월달 비슷비슷하긴 한데, 지금 5월달 취합 결과 지금 72건인데요. 요것도 이제 100건이 좀 넘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마포구 같은 경우에도 112건에서 지금 4월달에 118건, 지금 5월 현재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77건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100건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3월달에 149건, 지금 4월달에 205건,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용산구 같은 경우에도 뭐 79건, 80건, 뭐 이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5월 현재까지 65건의 그 거래량이 이루어졌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도 3월달 50건에서 지금 56건으로 지금 늘어난 상황이고요. 지금 5월 31일이기 때문에 4월달에 어느 정도 지금 거래량은 다 체크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또 변동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3월달 대비 4월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서울 주요 지역에서 지금 거래량은 좀 소폭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제 핵심 이 선도 지역의 거래량 또 이제 가격 동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자, 요 부분이 지금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5월 31일이기 때문에 4월달 거래량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상반기에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도권 평균 아파트 가격, 수도권이면 서울, 경기, 인천 평균입니다. 자, 아파트값 7억 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자, 9개월 만에, 1년도 아니고 9개월 만에 얼마? 무려 1억 원이 올랐다. 정말 많이 오른 거죠. 자, 연봉 1억 이상 받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연봉 1억 안 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지금 소득이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주택 가격, 부동산 가격만큼은 지금 수도권에서 평균 1억 원이 올랐다. 몇 개월 만에? 9개월 만에. 지금 이거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지금 주택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단 9개월 동안 이 수도권에서 내가 거주를 하고 있다. 얼마 차이가 나는 거예요? 1억 원이에요. 근데 1억 원인데 이게 평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올라간 아파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수도권의 그 서울 지역 평균 아파트 값이 자, 이번 달 11억 2,375만 원으로 이제 가장 높은 가격대를, 지금 평균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1년 전에 9억 1,530만 원이었던 이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과 비교를 하면 자, 거의 2억 원 이상 1년 사이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서울에서 지금 아파트를 보는 게 지금 얼마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한 11억 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평균 그 9억 9,833만 원. 그래서 곧 10억 원에 다가설 것 같은데, 일단 거의 10억 원에 거의 육박한 거죠. 지금 중위 가격 서울 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 가격 순서를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아파트 가격대가 지금 9억 9,833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KB 자료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고요. 자, 경기도. 자, 서울 집값 비싸. 그럼 경기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경기도도 많이 올랐습니다. 경기도 평균 아파트 값이 5억 1,987만 원에서 1년 전보다 1억 2,770만 원이 지금 오른 상황이고요. 인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인천도 평균 가격이 3억 5,067만 원이었는데 같은 기간 1년 전보다 6,117만 원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3.3제곱미터당 평균 아파트 가격이 2천만 원이 넘어갔는데요. 이제 처음 2천만 원이 경기도에서도 돌파를 한 거예요. 정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내가 서울, 경기, 인천권에서 주택을 살려고 한다, 아파트를 살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7억 원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내가 아파트를 사는데 좀 볼 수가 있다, 골라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중간 가격이 지금 거의 10억 원에 육박하고 있고 평균 가격이 지금 11억 2천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최소한 11억 원 이상은 있어야, 최소 11억 원 이상 있어야 서울에 아파트를 좀 볼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이게 가격이 저렴하냐 비싸냐, 그러면 진짜 이건 지역별에 따라서 또 이제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서 또 이제 미래 가치, 뭔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뭐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에 따라서 또 이제 평가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하여튼 집값은 무지하게 올랐다. 근데 지금 하반기에 더욱더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하반기가. 자, 그리고 지금 KB에서 그 통계청 가계동향 그 조사 평균 소득을 반영해서 자, 가구 연소득을 그 대비해서 이제 평균 주택 가격을 산출한 결과 자, 1분기 자, 기준 소득 상위 3분이 있어요. 3분이. 그러니까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중산층 가구가 서울에 주택을 마련하는데 기간이 17.8개월, 그러니까 17년 8개월이 걸린대요. 자, 이는 작년 1분기, 자, 이 14년 2개월이 걸렸던 것과 비교를 하게 되면 1년 사이에 지금 몇 년이 늘어난 거죠? 자, 중산층도 서울에 집 살려고 하면은 일단 1년 사이에 3년 6개월이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만히 있었는데 서울에 집을 사는 게 점점 멀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심리적인 부담감 때문에 아, 내가 꼭지에서 잡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적인 또 부담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처럼 만지고는 싶은데 만지기에는 뜨겁고 진짜 애매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선택을 여러분들께서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일단
하여튼 하반기에 모든 전문가분들이 또 가격 상승 많이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얼마만큼 기간이 늘어날지,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 평균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지,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또 좌절감을 갖게 될지 참 심란하고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지금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한번 체크하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국토부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강화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투기 차단 나서나,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는 거래할 수 없죠. 자,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재고주택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굉장히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기존의 재고주택도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 인가된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요건 때문에 시장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신축 아파트가 되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 관리 처분 인가를 받게 되면 또 이제 거래할 수가 없게 되죠. 하여튼 시장에 이렇게 물건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법적 요건을 지금 갖추고 있는 게 정비 사업인데요. 지금 이 서울시의 제안으로 이 국토부에서 지금 검토에 착수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관리처분 인가 시점이 아니라 조합 설립 인가 시점으로, 그 다음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가 아니라, 자, 지금 뭔가 안전진단 있죠? 완전 초기 단계. 자, 초기 단계에 있는 이런 사업 단계에서부터 이제 거래를 할 수 없게끔 일단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국토부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앞당기는 것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데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뭐 거래가 되든 안 되든 일단 가격이 뭐 저렴합니까?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물건들 한번 살펴보자고요. 정말 비쌉니다. 많이 올랐고요. 똑같이 올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안정화가 될 수 있다. 일단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못하게끔 했기 때문에 좀 안정화되는 뭔가 눈속임이 있는 거지, 가격은 다 올랐습니다. 일단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부터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한다면, 지금까지 뭐 재건축 조합 설립 직전에 거래가 몰리면서 가격이 크게 급등하는 문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적되어 왔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이 주택 시장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걸 사업 시기를 앞당기겠다. 그럼 앞당기게 되면 그 전에 단계에서 또 거래가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지금 시장에 그 물건이 나올 수 있는 그 기간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뭐 우리가 조합 설립하고 시공사 선정하고 사업 시행하고 관리처분 인가하고 이주 및 철거하고 착공, 분양, 준공,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 거래할 수 있는 이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자, 거래할 수 있는 시기가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물건이 많이 있습니까? 물건 별로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검토 중이지만 이런 사항들이 지금 만약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저는 별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조합 설립 인가 시점이나 뭐 안전진단 시점이나 현상은 비슷하게 일어날 거고, 오히려 매물 잠김 효과는 더 길어지면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주택들은 더욱더 줄어들게 된다. 자, 이것은 지금 서울의 공급 물량 지금 부족하다라고 하죠. 더욱더 부족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 내용만 보게 되면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냐,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냐,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냐, 저는 오히려 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이 부분이 강화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주택 상승하는데 일조를 할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또 주택 가격을 좀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이제 6월부터, 내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그래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이상 그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의무 신고가 주어지게 되는데 1년간 유예고요. 자, 1년 이후부터는 이제 과태료가 이제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작년에 이제 2+2, 그래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그 상한제가 있었죠. 그로 인해서 이제 전월세 임대료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또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자,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보증금 못 맞춰주는 거예요. 그 보증금 올라간 차액만큼, 자, 월세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반전세라고 하죠. 그런 월세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는 뭐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작년에 아파트의 전월세 시장이 상승을 많이 했다 그러면, 지금 이 주택 임대차 신고제로 인해서 저는 빌라 다세대 연립 또는
다가구 단독주택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자, 그래서 작년에 아파트 전월세 보증금이 위태로웠다면 올해는 이런 다가구 다세대 연립, 자, 보증금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다. 자, 이유는 그거예요. 이 빌라라든가 다세대라든가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공인중개사가 일단 꽉 잡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투명하게 공급이 되면서, 그러니까 투명하게 공개가 되면서 뭐 장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서 계약 신고만으로 이제 세입자가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굉장히 괜찮죠. 자,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주택을 각각 한 채 갖고 있는데 지금 A라는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뭐 그 집이라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뭐 비슷한 위치에 같은 평형대에 또 인테리어 수준도 비슷한데 지금 A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보증금 1천만 원에 50만 원을 받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B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500에 30만 원에 지금 월 차임을 받고 있었는데 이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A씨가 얼마 받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1000만 원에 50만원. 그러니까 보증금 차익은 500만원, 그 다음에 월 차임은 20만원의 차이가 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B가 예전에는, 옆집이 얼마 받았지? 이거 확인할 수 없었지만, 옆집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 임대차가 나가는구나. 그러면 다음번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보증금 500 더 올리고 월차임 20만원 더 올려서 받아야겠구나. 자, 그러면서 전월세 가격이 좀 불안해질 수도 있다. 이제 뭔가 권리보호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공개가 투명해지면서, 자, 이런 부작용도 일어날 수가 있다.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이런 빌라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도 좀 이제 불안한 임대차 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다라고 좀 우려되는 바가 있고요. 내일부터 양도세가 최고 75%, 무지하게 내는 거죠. 자, 시장에서는 매물잠김 심화 우려,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많이 했고요. 또 수많은 전문가들이 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710 대책에서 이런 내용의 양도세 중과 방안을 발표를 했지만, 자, 세금을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서 1년간 유예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기대가 그 무색할 정도로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집값, 전세값 등은 쉴 새 없이 올라갔고요. 자, 양도세 중과 유예 카드는 사실상 실패한 거 아니냐. 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서울에 집이 세 채를 갖고 있다. 근데 이런 다주택자가 아무런 공제를 받지 못하고 이제 집을 매매를 했을 때 뭐 5억 원에 산 집, 5억 원에 하나 집을 샀어요. 근데 양도차익이 10억이에요. 그래서 이제 15억에 이제 매도를 했는데, 자, 10억 원에 해당하는 양도세가 얼마라고요? 다주택자? 자, 75% 정도 이제 그 세율이 이제 매겨지게 되는데 한 7억 5천만 원 정도를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된다. 그러면 10억 양도차익 중에서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건 2억 5천, 나라에서 가져가는 건 얼마? 7억 5천. 자, 이걸 팔까 말까 고민하실까요? 아니면은 이거 안 팔고 그냥 버틸까요? 아마도 버틸 것 같아요. 좀 뒤에 뉴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뭔가 집값을 잡기 위한 그 세금 정책, 그와 좀 상반되는 내용들이 지금 쏙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뭐 7억 5천만 원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맞부딪힌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부동산 투기 방지와 불로소득 환수의 방점이 그 찍혀 있지만 매매를 통한 기대 수익이 너무 낮아지게 되면 다주택자가 결국에는 매매 대신에 자, 버티거나 진짜 좋은 지역이야, 이거는 매매하는 것보다 그냥 증여하는 게 낫겠어. 그럼 증여로 좀 몰릴 수가 있어요. 지금 증여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규 공급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는 이 서울 주택 시장에서 또 이제 기존 주택 매물이 잠기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실수요자 고통이 더욱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재산세, 종부세도 이제 소급 입법, 그래서 여당이 뒤흔드는 부동산 시장, 정책을 왔다리 갔다리 본인들의 뭔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막 이것저것 시행은 하고 뭐 이 소급 입법해서 지금 막 뭔가 진행을 하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을 오히려 더
어지럽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작년 710 대책 때문에 집을 판 사람들은 또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또 이제 정부 말을 들어버린 사람들은 바보가 돼버린 거고, 정부 말 안 듣고 청개구리처럼 버티고, 그냥, 이건 아니야. 반대로 돼. 반대로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오히려 더 괜찮아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법을 지키려고 하고,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보고 있는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보유세 개정안, 재산세 공시가 6억에서 9억 원, 구간도 이제 0.05포인트 인하를 하겠다. 세금을 깎아주겠대요. 이게 이제 당론 확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자, 종합부동산세 공시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게만 과세하겠다. 작년에 얼마나 지금 종부세 강화시키겠다. 얼마나 이렇게 겁박을 했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공시가 상위 2% 해당 인원에게만 과세하겠다. 그래서 6월 안에 최종적으로 이제 마련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벌써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세금이 예전에 말한 거하고는 좀 달라지고 있구나. 시장은 벌써 지금 혼란 속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는 지금 세금으로 뭔가 규제를 하겠다. 강력하게 뭔가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집값을 잡아내리겠다. 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정반대 행보를 보여서 지금 여당이 내놓은 게 지금 정반대잖아요. 정책 신뢰성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나 이런 고가주택, 지금 다주택자들 지금 아마 속으로 웃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종부세 인상을 염두에 두고 일찌감치 집을 매도한 사람만 지금 일단 바보가 된 거고요. 지금 바보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 앞으로 정부가 하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런데 지금 몇 번의 대책이 나왔죠? 26번째인가요? 자, 지금 이거 나올 때마다 계속 실패를 했고요. 정부에서 대책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한 건데 그 약속대로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변화를 줄까요? 요번에 키워드가 2대남, 20대 남자죠. 20대 남자들조차도 지금 다 돌아섰습니다. 부산, 서울, 보궐선거 시장을 살펴보게 되면, 자, 그런데 지금 내년에 큰 선거가 있죠. 뭔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변화를 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은 납세자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변화하고 있다. 자, 하반기에 지금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될까요? 좀 여러분들 하락일까요? 상승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자, 그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 7월부터 누구요? 무주택자 주담대 규제를 완화시키겠다. 최대 얼마까지? 4억 원까지 대출을 시켜주겠다. 여태까지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사지 마라. 3기 신도시 지금 청약해라. 그리고 지금 2030 세대 영끌에서 집을 사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 자, 그리고 나서 집값 많이 올랐죠. 자, 그 집값을 오르는 데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맨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무주택자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집값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와서 지금 열어준 거죠. 자, 그리고 항상 이 대출 지금 굉장히 가계대출이 위험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 다른 여기선 이런 얘기하고 왜 이런 정책이 또 나오고 있는지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참 이게 지금 이것도 문제예요. 하여튼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대출 규제만큼은 15억 원 이상 대출 나와요? 안 나오죠? 9억 원 이상. 지금 대출 30%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9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도 투기과열지구는 40%밖에 안 나오죠. 자, 우리나라 대출 규제 정말 관리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DSR과 관련해서도 이제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요번에 그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우대혜택 개선 방안을 보게 되면 지금 현행 DSR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인데 지금 개선 사항에서도 동일합니다. 은행 40% 비은행권 6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 7억 원대, 8억 원대 이런 아파트 시장도 굉장히 지금 상승폭을 키워갈 수 있는 하반기가 좀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만 보더라도 정말 아찔한데요. 하반기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하반기에 진짜 끔찍하게 일어날 만한 상황들 지금 뭔가 이 뉴스를 보면서 예상이 되는데요.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많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